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답률 5위. 예, 드디어 이제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6번 문제 좀. 선생님이 보기에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이 뭘까 신경 많이 쓰느라고 좀 집중을 하다가 딴 걸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퇴적구조 A, B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층리고 연운인데 여감, 사암, 이암 요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이 요것 때문에 아마 이 문장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기용 문장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고 이 층리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 보시면 자 현강생들한테 나눠주는 월간지 시즌 1에서도 이 연운이라든가 사층리 이게 사실 잘 보면 수능에 나왔던 사진도 똑같아. 이거랑 같은 사진이죠. 네. 이런 거 보고 적중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간지 시즌 7에 수완 다시 풀기에서도 거기서도 사실 이제 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퇴적구조에서 층리면에 대한 얘기 나와서 층리면은 원래부터 이제 선생님도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층리면에서만 관찰되는 게 뭐냐. 그런데 월간지 시즌 3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선생님이 개념규제에도 있는 얘기인데요. 삼각조 퇴적물은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바닷물이 있을 때 삼각주가 이제 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입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바다는 고여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큰 거는 딱 가서 무거워지면 바로 가라앉아요. 흐름이 약해지니까. 이건 흐름이 좀 세고 점점 흐름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자가 작은 거는 흐름이 약해도 밀려갈 수 있죠. 멀리 가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보면 수심이 진짜 깊은 곳에서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건데 수심이 얕은 곳은 그래도 좀 자갈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사실 이제 중학교에서 살짝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수심이 위로 갈수록 삼각주 퇴적물 여기 삼각주 쌓이니까 여기서 비슷하게 쌓입니다. 저 위로 가면 입자가 흐름이 약해지죠. 여기는 흐름이 진짜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니까 큰 거, 작은 거 이 개념으로 기억을 사실은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월간지 시즌 3에서 선생님 이제 내 문제인데 퇴적물을 수직으로 관찰하면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역시 그것도 요거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 월간지 시즌 3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했다면 맞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층리면에 대한 얘기, 층리의 단면과 층리면, 지층단면, 층리면, 이 퇴적구조 이거 뭐예요? 연 똑같은 얘기잖아요. 요거 틀린 친구들은 좀 아쉬워요. 선생님 그 월간지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이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층리면 얘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냈었거든요. 간모고에서 내고 빡센 모의고사에서도 사층리와 연은 가지고 문제를 내면서 층리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그랬었고요. 이제 이 깊은 바다에서는 또 이건 잘 안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자, 그럼 6번 문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A는 사층리고 물이 흐른 방향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얕은 물가에서 연운인데요. 가해 퇴적층 중에서 가장 얕은 수심에서 그럼 여감과 사암과 이암 중에서 가장 얕은 수심. 얕은 수심이면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퇴적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퇴적물들은 바다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게 흘러가다가 여기는 흐름이 좀 강하지만 좀 약하고 더 약해지고 큰 거와 작은 게 같이 떠내려 가다가 보면 큰 거는 흐름이 약해지면 바로 가라앉는데 고정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이 무겁기 때문에 이 물이 이걸 밀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은 멀리까지 가서 여기까지도 갔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이다.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이암이 아니고 얕은 곳에서는 큰 게 좀 쌓이고 깊은 곳에 가야 이제 이암. 선생님, 난 이암은 이제 진흙이사에서 만드는 것 중에 이렇게 층이 잘 나눠진 걸 우리가 쉐일이라 그래요.
쉐일 같으면 층이 잘 나눠져 있고, 이항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이 안 나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건데, 층이 없이. 좀 입자 크기 굉장히 작고, 그죠? 입자 크기 이거는 좀 중간이고, 입자 크기가 크다는 것도 표시를 해줬잖아요. 여감, 사암, 이암으로.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주로 자갈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모래나 진흙 같은 게 쌓여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래나 진흙 같은 걸로 사층리라든가 연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A와 B 중 층림에서 관실되는 수적 구조는 B이다 그랬었는데, 많이 강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적중한 거 보여드렸는데,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단면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그래요, 층리면이라고 한다. 연우는 돼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층리면에서 연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B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연우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는 돼 있어도 위에는 그냥 그거밖에 안 나타나. 이렇게 사층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에서만 관찰되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층리와 점이층리가 있는 겁니다. 단면에서만 관찰되는 거는. 그래서 층림에서 관찰되는 거는 최적 구조 B 연원이다. 디귿만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